안녕하세요. 외벌이 4인 가구의 영유아 2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서 장을 보시나요? 저는 주로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요. 재료들을 직접 보면서 가격을 비교해가면서 장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장을 볼 때 깜짝깜짝 가격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요. 몇몇 야채들은 가격이 내리지를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무턱대고 담다 보면 별거 안 담았는데도 10만원 쓰기 우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식비를 절약했던 장보기 팁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방법대로 하시면 아마 한 달에 10만원 정도는 식비를 절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현재 한 달 식비 예산을 25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5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한 달에 쓰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답이 없다.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컸을 때는 우리 가족이 좀 더 여유롭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됐거든요. 절약을 작정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에 25만 원으로도 식비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 25만 원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나누면 일주일에 대략 6, 7만 원 정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이나 식단을 짜지 않고 장을 볼 때랑 나름 생각해보고 짠 다음에 장을 볼 때 결제하는 금액이 꽤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각자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을 두신 분들은 아마 식비가 훨씬 많이 나오실 거예요. 청소년기 애들이 목성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방법대로 해보시면 식비 절약에는 분명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루 한 달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식비 절약도 습관이 되어야 결국 아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식비를 아꼈던 첫 번째 방법으로는 식단 짜기인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아이 어린이집 식단표를 참고해서 식단을 짜고 있어요. 식단은 주말에는 짜지 않고 평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식단을 대략 짜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렇게 짜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식단을 엄청 세세하게 짜지 않고 대충 짜는 거예요. 오늘의 메인 반찬은 뭐고, 국은 하루만 끓여서 그날 먹거나 남으면 다음날 아침까지 먹거나. 제가 세세하게 식단을 짜보기도 했는데 어차피 식단대로 다 안 지켜지더라고요. 제가 식단을 짜는 이유는 식단을 대략이라도 짜놔야 장을 볼 때 무엇을 사야 할지 예산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략 뭐 해 먹을지 식단을 짜면 그에 필요한 재료들이 냉장고에 있나 확인을 먼저 해보고 없는 재료들만 장을 볼 때 사면 되기 때문에 장 보기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이미 집에 있는 재료들인데 또 사게 되면서 버리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최대한 집에 있는 재료들을 먼저 파악하고 활용해서 중복으로 장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식비를 절약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장을 보실 때 유연성을 가져라입니다. 살림 고수나 주부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컨트롤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트에서 세일하는 제품을 보면 자제를 못하고 충동 구매를 자주 하는 편이었어요. 세일하는 제품을 사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래도 직접 가서 재료를 보고 그렇게 사는 게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마트에 가서 내가 사야 할 재료가 있고 세일하는 재료가 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혹시 세일하는 재료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예산을 짜고 장을 보는데 막상 마트에 가서 가격을 보니까 꽤 비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세일하는 재료로 대신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호박. 몇 년 전만 해도 한 개에 1,000원, 비싸도 1,500원, 2,000원 정도 했었는데 저희 동네 마트만 그런 걸까요? 명절 때 오른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된장국에 애호박 대신에 이번에는 근대가 싸서 근대를 사봤거든요. 집에 마른 새우가 남아 있으니까 된장국을 같이 넣고 끓이면 좋겠다 하고 산 거죠.
저희 아이가 잡채를 좋아해서 이번 주에는 잡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부추가 싸면 부추전도 해먹고 잡채에도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추가 비싼 대신에 상대적으로 시금치가 저렴했어요. 그래서 부추전은 나중에 해먹고 잡채는 시금치로 대체해서 넣고 시금치는 나중에 나물이나 된장국을 해먹던지 남으면 비빔밥에 넣고 비벼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추를 대신해서 시금치를 구매했습니다. 몇 번만 장을 보고 식단을 짜보면 이렇게 자신만의 뭔가 새로운 레시피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세일하는 물건으로 사서 싸게 샀다는 뿌듯함과 그걸 활용해서 먹으면 내가 주부로서 또 성장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는 좋더라고요. 절약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대략적인 물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장을 보게 되니까 식비를 절약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재료 하나하나 신경을 쓰는 게 그게 더 스트레스여서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나가면 모르겠다 또 사고 생각 없이 장을 봤었는데요. 절약을 마음먹고 장을 보다 보니까 낭비도 훨씬 줄고 장을 보면서 오히려 돈을 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충동구매를 막는 저만의 꿀팁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간편식을 한두 개쯤은 미리 구비를 해두자는 거예요. 저는 밥하기 귀찮을 때를 대비해서 밀키트나 국밥 같은 것을 몇 개 쟁여놓고 있어요. 아이랑 외출하고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날에는 진이 빠지잖아요. 귀찮아서 밥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런 날 하게 되는 충동구매를 막기 위해서 여유가 될 때 미리 국밥이나 육개장, 밀키트 같은 것들을 쟁여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진짜 귀찮을 때 끓여서 먹기만 하면 한 끼가 뚝딱 해결되거든요. 요즘은 밀키트도 잘 나와 있어서 밀키트를 한두 개씩 구비해 놓으셨다가 집밥하기 싫을 때 해 먹으시면 배달이나 외식하고 싶은 유혹이 훨씬 덜 하실 거예요. 애기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 집 외벌이 월급으로는 저축을 한 10% 정도밖에 못 하더라고요. 나름 아끼면서 잘 산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 계산해보고 나서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당장은 외벌이 생활이니까 이제는 정말 아끼면서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봤어? 많이 든 거죠.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다들 똑같이 돈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급은 고정되어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은 경기도 어렵고 불안정하기도 해서 또 고민이 많더라고요. 돈을 모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 당장 육아가 힘드니까 뭘 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씩 해보자 하면서 실천하다 보니까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모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뭔가를 시작하려면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라는 말처럼 하루하루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절약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도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방법이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기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 그 안에서도 소소한 행복이 있고 또 목표를 달성하면 뿌듯하기도 하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식비를 절약했던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저와 같이 목표를 세우고 절약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요. 안녕.